우리 오늘은 옛날 이야기들 같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전래동화들은 보통 민담에 속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설, 신화 등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이야기, 설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설화라고 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그걸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되어 와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면서 같은 줄거리의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 여러 본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 중에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전이라는 개념 알아두세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호랑이가 나타났대.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갔대. 호랑이가 아기에게 젖을 먹였대. 이렇게 구전되는 경우에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보태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구전되다 보면 내용이 보태지거나 빠지거나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비현실성. 자, 이 비현실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 앞에 비가 붙었죠. 비가 아닐 비자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성, 뭐 산신령이 나타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전우치전이라는 고전 소설에 보면 전우치가 자신을 여러 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우치가 도망을 가는데 그림 속으로 도망을 가요. 뭐 이런 것들 비현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전기성이라고 돼요. 전기성. 기억해 두세요. 이 말도. 전기성. 기이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우연성. 자, 옛날 이야기들, 이 설화나 뭐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들 안에는 우연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우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날 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해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 인과관계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 여기 보시면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뜻밖의 인물을 만나거나 하는 우연성. 사건의 우연성이 상당히 많이 고전에는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선한 것은 권면하고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착한 흥부의 박에는 금은보가 가득했죠. 못된 놀부의 박에는 무서운 도깨비 나타났죠.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들 고전 소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결말이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이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 삶에서 서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옛날 이야기들 안에 설화 안에는 민담과 전설과 신화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민담들은 여러분이 흔히 듣던 전래동화들이에요. 평범한 인물들이 나와서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여기엔 어떤 신적인 인물, 어떤 비범한 인물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평범한 인물들 나와요. 그래서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 뭐 호랑이와 오누 이야기네요. 그쵸? 그리고 그 토끼가 꾀를 내어서 호랑이 골탕 먹이는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호랑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전설.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나 사물, 인물에 얽혀 전해 내려온 이야기. 자, 이 설악산의 울산바위에는 이런 전설이 얽혀 있대. 옛날에 이제 드라마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있었죠. 거기 보면 항상 이 나무는 뭐 이 바위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뭐 이 정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설의 특징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설 속의 주인공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 신화. 한민족 사이에서 전해오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 맞아요. 신화에는 어떤 좀 비범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뭐 그래서 이 나라가 건국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민족이 공유하는 이야기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졌어라고 그 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유대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로는 이제 뭐 단군 신화 같은 거. 단군 신화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려고 했던 뭐 그 이야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하고 사람이 된 곰하고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신화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들은 실제일까요? 실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죠, 사실은. 왜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적인 인물이, 자, 그렇게 신적인 인물이 있다고 해야지 그 나라에 대한 나라의 강함을 좀 더 부각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요, 옛날 이야기들에는 뭐뭐가 있다.